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기독교계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왔던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 추진이 서명수 미갈로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은 이번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지지 서명 부족으로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펼쳐졌던 이번 발의안은 자녀가 성을 전환했거나 이름을 변경했을 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서 성전환을 권유하거나 정신과 상담, 소개와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립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남녀 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와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캘리포니아주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발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이 정한 시한까지 주 유권자 55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효 서명 집계 결과 40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1월 대선 관련 최신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다자 대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PR과 PBS가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122명을 상대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이 50%의 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50%로 역시 우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는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출사표를 던진 군소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구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율로 40%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 캠프 내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캠프 내부에서는 배심원단 심리가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판단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에 정치가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판결이 임박한 이번 재판에서 설사 유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물타기를 통해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내세워 온 희생양 프레임으로 스스로를 한층 부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번 재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이목이 집중될 경우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점도 전체 판세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온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방의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방 동맹국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면전 비화 가능성을 경계하며 무기 사용을 제한해왔던 서방 국가들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을 시작으로 프랑스 등 나토와 유럽 동맹국들도 잇따라 우크라이나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몰도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부추기거나 도와주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러시아 본토 대상 무기 사용을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의 엄폐한 포병과 미사일 기지를 반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럴 경우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내부 공격을 허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으로 주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취득한 것이고 SK 상장이나 주식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또 과거 최 회장 부친의 증권사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 부친이 1992년 인수했던 태평양증권은 현재의 SK증권이 됐고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현재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나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40개 의대의 입학 정원은 올해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65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대법원이 심리 중인 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사법적 판단으로 의대 증원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짓자 의료계는 전국 6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